언제부턴가 회장님이 유자숲의 대장으로 추앙받게 됐어. 지금까지 부섭 4번째 설날 떡을 지나왔지. 렌지는 약 평가랑 제작 능력이 진짜 끝내줘. 그 뛰어난 스킬로 직접 키리오드락이라는 약국을 열었거든. 렌지 말고도 약국에 2명 더 있는데 바로 뇌라랑 미나 플리레야. 뇌라는 늑대인간인데 렌지가 목숨 구해줘서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고 이 애는 약국의 부지배인이야. 미나 플리레는 이 집에 사는 유령 소녀야. 그녀의 일상 임무는 가게 지키고 집안일 돌보는 거지. 아침 일찍 가게 문 열자마자 렌지 약국에 손님이 찾아왔어. 그는 렌지한테 이 강력한 약을 소매로 팔게 해달라고 간청했지. 사실 이 약 이름은 에너지인데 이 아저씨가 직접 강력약이라고 이름 붙였어. 이 약은 신기하게도 피로를 덜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 하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 근데 이 아저씨는 진짜 찐 가난뱅인데 5대를 키우는 가장이야. 사정이 딱하니까 렌지가 약을 공급해줘서 소매할 수 있게 해줬지. 렌지 허락받자 아저씨는 완전 신바람 나서 6째도 낳을 생각까지 하더라고. 참 아저씨 이름은 라고. 예전에 렌지가 약국 열 때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렌지가 많이 할인해줬어. 그날 이후로 렌지 약국에 약이 카루타 마을에 엄청 퍼졌어.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약을 엄청 좋아했어. 향기도 좋고 시중에 파는 약들처럼 쓴맛도 없거든. 라 아저씨 잡화점도 이 약 덕분에 손님이 꽉 차서 물건 다 팔리고도 사람들이 계속 사려고 했어. 게다가 렌지 약국에도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어느 날 엄마가 딸 데리고 약국에 왔는데 딸이 약을 귀신보다 무서워해서 울면서 집에 가자고 난리였어. 렌지가 달려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지. 뇌라가 주인님 곤란한 거 보고 꼬리 흔들면서 아이 앞에 나타났어. 그게 먹혔는지 아이가 울음을 멈췄는데 갑자기 뇌라 꼬리를 잡아버려서 뇌라가 깜짝 놀랐지. 다행히 그때 엄마가 약을 사고 2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어. 아이도 뇌라 꼬리를 놓아줬고 뇌라는 신나서 손 흔들며 2사람을 배웅했어. 주인님 구해준 덕분에 뇌라는 렌지한테 칭찬받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보상까지 받았지. 그리고 함께 다음 손님 맞이했어. 힘든 일과 끝나고 렌지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했어. 밥때가 되자 미나가 뇌라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났어. 둘이 찾아보니 뇌라는 창고에 앉아서 몰래 강력약 몇 병을 마시고 있더라고. 이 일로 뇌라는 렌지한테 한바탕 혼쭐이 났어. 뇌라는 겁먹은 채로 약이 너무 맛있어서 한 병만 마시려 했는데 어느새 4병이나 다 마셨다고 설명했어. 레지는 뇌라한테 인색하거나 째째한 게 아니라 이 약은 많이 마시면 안 좋거든. 뇌라가 몰래 마실까봐 레지는 남은 약을 다 치워버렸어. 그때 미나가 레지한테 약재가 거의 다 떨어져서 재료 사러 가야 한다고 알려줬어. 레지는 바로 가기로 하고 뇌라도 데려가서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았지. 가는 길에 뇌라는 늑대 본능 덕분에 아마네랑 토기리풀 같은 약초들을 많이 찾아냈어. 뇌라가 신나하는 모습 보니 레지는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어. 바로 그때 레지는 미나가 준 쪽지가 생각났지. 쪽지에는 사야 할 물건들이 적혀 있었어. 레지가 열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나가 사달라고 한 게 바로 털실 속옷이었거든. 레지는 만화 인간도 속옷을 입는다고 하고 믿기 힘들어했어.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만 가득 차서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는데 그걸 본 뇌라가 의심을 품었지.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던 중 멀리서 남자와 여자가 쫓고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레지와 뇌라 쪽으로 달려왔어. 주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난 뇌라가 먼저 뛰어나가 레지를 지키려고 몸을 막았어. 화난 얼굴에 여자가 칼을 빼들었고 레지는 겁나서 도망가려 했는데 운 나쁘게도 앞에 있던 남자가 대신 몸을 던져 방패가 됐어. 여자가 칼을 레지 얼굴에 들이대자 레지는 진짜 무서워서 오줌 지릴 뻔했어. 레지는 떨면서 자신이 약국 주인이라고 설명하려고 애썼어. 빨간 치마 입은 여자한테. 여자는 소문으로 들은 연금술사인 걸 알아채고는 미친 듯이 화내며 레지가 저 남자를 조종했다고 추궁했어. 갑자기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자이지가 끼어들어 칼을 놓으라고 설득했어. 여자가 칼을 놓자 뇌라가 재빨리 칼을 치워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했지. 그 여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면서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어. 다행히도 조금 지나서 뇌라가 달래서 그녀는 평온해지고 완전 귀여운 소녀가 됐어. 남자와 잠깐 이야기해보니 이름은 제로였고 여자는 제로의 여자친구 페리스였어. 자렌이 자이지에게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지. 페리스는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 만나면 너무 걱정해서 불면증에 짜증까지 내곤 해. 제로가 빵 사러 갔을 때 빵집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한 것만으로도 페리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따졌대. 또 어느 날 길에서 여자랑 어깨 부딪혔는데도
페리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두 사람한테 불안하게 따졌어. 자이지가 제로한테 사랑이 그렇게 괴롭냐? 차라리 헤어져라고 했지만 제로는 사랑의 노예라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 페리스가 귀여운 얼굴을 할 때마다 제로는 차마 이별을 고하지 못했거든. 제로는 여자친구가 뭔가 안 좋은 기운에 시달린다고 생각해 자이지에게 정화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자이지는 약사라서 그런 영적인 건 못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제로는 무릎 꿇고 울면서 여자친구를 부탁한다고 애원했어. 자이지도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자신 능력 내에서만 도와주겠다고 했지. 자이지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제로는 엄청 기뻐했어. 페리스랑 뇌라는 함께 놀고 제로랑 자이지는 나무 뒤에서 몰래 두 사람을 지켜봤어. 잠시 지켜보던 자이지는 뭔가 눈치채고 제로에게 오늘 밤 약국에 들르라고 했어. 그 후 자이지는 뇌라를 집으로 데려가고 제로는 걱정하며 오늘 밤에도 페리스가 귀엽길 기도했지. 집에 돌아온 자이지는 민에게 잘못 준 쪽지를 돌려주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땅속으로 숨고 싶어 했어. 그리고 약 재료를 찾으려고 창고를 뒤졌어. 페리스와 뇌라가 아침에 찾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자이지에게 왔어. 재료가 다 모였으니 자이지는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는 뛰어난 약제조처 실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완벽한 약을 만들어냈지. 밤이 되자 제로가 약국에 왔고 자이지가 바로 약을 건넸어. 약을 받고 제로는 너무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한 뒤 곧장 여자친구에게 가져다 줬어. 다음날 아침 제로가 결과를 보고하러 왔어. 페리스는 약을 마신 후 평소처럼 짜증내지 않고 귀엽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어. 제로는 자이지 약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런던 플라워 티라는 이름의 휴식용 허브차였어. 이 차는 신경 안정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어서 걱정과 분노를 풀어준대. 제로는 그냥 차라니라고 엄청 놀랐지. 자이지는 페리스가 잠을 못 자서 짜증내고 화도 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거라고 설명했어. 제로는 페리스가 악령에 씌운 게 아니라서 안심했지. 말이 끝나자마자 페리스가 나타나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가자고 불렀어. 제로는 급히 다과상에 돈을 올려놓고 자이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 남녀가 손잡고 데이트하러 가고 홀로 남은 자이지는 개 같은 연애물 먹으면서 고통받았지. 그걸 본 미나는 자이지에게 차를 건네고 뇌라는 꼬리를 흔들며 자이지 얼굴을 쓰다듬어 줬어. 자이지는 기분 최고. 다음날 아침 뇌라랑 자이지가 숲에서 약초를 따다가 뇌라가 갑자기 역한 냄새를 맡았어. 그 냄새는 우수복꽃에서 나는 거였어. 뇌라가 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울려고 하자 자이지는 숲에 있는 재료로 식물 탈취제를 만들어줬어. 몇 번 뿌리자 냄새가 사라지고 뇌라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지. 미나는 자이지에게 이 약을 바로 시장에 내놓으라고 권했어. 예상대로 이 탈취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팔렸어. 이건 강력한 약다음으로 유명한 상품이 되었지. 이 할아버지 피곤한 상태에서 강력한 약을 바로 먹었더니 순식간에 체력이 넘쳐서 일을 척척 해결했어. 라이지 가족 3명이 같이 점심을 먹고 있어. 미나가 만든 점심은 완전 맛있어 보였어. 스튜랑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까지. 다들 휴식 시간이 짧아서 빨리 먹어야 했어. 아침에 힘들게 일해서 에너지를 빨리 충전해야 하니까. 뇌라는 자기 점심을 먹으면서도 편하지가 않아. 옆집 애들이 와서 뇌라 털을 만지작거려서 엄청 불편해했거든. 애완동물이 불편해하니까 라이지가 꼬리를 떼어 애들한테 줬는데 소용없었어. 뇌라 털이 당연히 라이지가 어젯밤에 만든 꼬리보다 훨씬 부드럽거든. 그래서 라이지의 뇌라 대체 작전은 실패로 끝났어. 친구가 난처해 하니 미나가 음식 꺼내서 애들 주위를 돌렸어. 덕분에 뇌라는 잠시 구출됐지. 점심 다 먹고 미나는 설거지하러 부엌으로 갔어. 라이지가 새로 만든 세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 힘줘서 닦을 필요도 없이 그릇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대. 미나는 이 세제만 있으면 설거지가 재밌을 거라고 하면서 라이지는 다음번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했어. 미나가 왜냐고 묻자 집안일을 항상 미나가 하니까 가끔은 좀 쉬게 해주고 싶다더라. 근데 미나는 그럼 누가 밥을 하냐고 또 궁금해했어. 라이지는 그러면서 자신이 막 만든 약병 들고 뇌라를 끌고 가서 미리 주문해둔 도시락을 찾아갔지. 지난번에 도와줬던 그거 정말 편하게 청소가 됐었어. 그래서 라이지는 가죽 바구니에서 새로 만든 세제병을 꺼내 점원 아가씨한테 이건 사용해보라고 건네며 설거지를 쉽게 해주는 체험용 제품이라고 설명했어.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2명의 낯선 놈들이 라이지 앞으로 나타났어. 한 명은 키 크고 근육질, 다른 한 명은 깡마르고 왜소했어. 두 놈이 라이지한테 강력한 약을 만든 사람이냐고 묻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다가왔어. 라이지는 두 놈의 강렬한 기운 때문에 싸움 나겠구나 싶어서 겁먹었어.
바로 그때 예쁜 한 소녀가 나타나 두 불량배들을 막았어. 소녀가 말하자 두 깡패는 순순히 앉아서 말을 들었지. 라이지가 점원에게 물어보니 세 사람은 시크미우단 소속 용병이고 이 마을을 지키는 영주의 명령을 받은 부대라는 거였어. 그리고 그 소녀가 바로 용병단장이라고 해. 그 소녀는 부하들이 라이지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라이지는 상황을 보고 뇌라를 빠르게 달래서 진정시켰어. 뇌라가 진정되자 두 악당은 리더의 명령도 무시하고 라이지를 쫓아갔어. 그들이 라이지를 따라잡자마자 고개 숙여 하루에 약 5병을 싸게 달라고 간청했어. 라이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도 몰랐는데 이 두 깡패의 누나가 달려와 저지했어. 알고 보니 이 누나는 한밤중에 몰래 독한 약을 마셨대. 매일 2병씩 심할 땐 5병까지 마셨다더라고. 그래서 누나의 부하들이 체면 따윈 신경 안 쓰고 약값 좀 깎아달라고 약국에 협상하러 온 거였어. 군인으로 뛸 때 경제가 너무 빠듯해서 라이지가 착하게도 5병을 공짜로 배달해 주었지. 그 소식을 들은 두 놈이 다시 무릎 꿇고 라이지를 신으로 모시더라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이지는 독한 약을 공짜로 주는 대신 새로 만든 접시 세척제를 써보라고 했어. 누나인 쉬펑이 써봤는데 그 효과에 깜짝 놀랐다더라고. 몇 초만 문질렀는데 접시가 반짝반짝 깨끗해졌다고 해. 라이지는 내 제품 홍보 좀 해줘. 수익은 독한 약값에서 깎아줄게 라고 했지. 저녁에 라이지는 민에게 매일 시크미우단에 약을 배달해야 한다고 알려줬고 이 일은 뇌라가 맡게 됐어. 근데 걱정은 애가 약 배달 전에 다 먹어치울까봐 겁난대. 미나는 다음부터 집안 요리를 계속 하겠다고 했어. 한가한 게 오히려 피곤하더래. 게다가 이 세척제 덕분에 미나의 일도 훨씬 쉽고 재미있어졌다고 하네. 시크미우단 야영지에선 누나가 약 택배가 너무 기다려져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어. 뇌라가 배달 나가기도 전에 누나가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누나는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다며 약을 바로 가지러 온 척했어. 근데 누나 중독됐으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잖아. 라이지는 다 알고 있었어. 누나는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이름은 아니벨이라고 소개했지. 앞으로 매일 아침 직접 약을 가지러 오겠다고 했어. 말을 마치고 인사한 뒤 누나는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도 평소처럼 라이지와 뇌라는 함께 약초를 찾으러 갔어. 라이지는 약초가 너무 빨리 고갈돼서 걱정이 많았어. 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토기리 씨앗을 발견했지. 이 씨앗은 노란 꽃이 피고 잎과 줄기는 약재로 쓸 수 있어. 라이지는 뭔가 생각난 듯 뇌에게 토기리 씨앗을 주워달라고 부탁했어. 그 뒤 라이지는 연인 제로 페리스에게 찾아가 알론조 가문의 밭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전에 라이지가 그들에게 도움을 줬기에 월세를 내겠다고 하자 제로는 바로 반대하며 무료로 쓰라고 했지. 대신 나중에 제로가 곤란하면 라이지가 조언을 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 그렇게 라이지는 부유한 알론조 가문에서 엄청 큰 밭을 얻었지. 이곳 토양 비옥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상급이야. 이후 라이지와 뇌라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에 착수했어. 씨를 다 뿌리고 나서 제로가 우울한 얼굴로 나타나 밭 작물이 누군가에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알려줬어. 아마도 야생 늑대들이 원인일 거라고 했지. 울타리를 둘러놨는데도 늑대들이 어떻게든 침입한 모양이야. 하지만 IQ 130인 라이지에게 이 문제점은 식은 죽 먹기야. 그는 창고에서 우수보 꽃을 꺼냈어. 이 꽃은 괴수만이 느낄 수 있는 냄새가 엄청나게 불쾌해. 뇌라는 라이지를 도와 약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괴수라서 우수보 꽃의 심한 악취를 견디지 못했어. 라이지가 병 뚜껑을 열자마자 뇌라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도망쳐버렸거든. 이 꽃 냄새 때문에 미나가 라이지를 더러운 인간으로 오해하기도 했어. 며칠 후 라이지와 제로가 밭을 살피던 중 늑대 한 마리가 들어왔어.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벌써 기절해버렸더라고. 제로는 이 상황이 너무 궁금했어. 라이지는 바로 자신의 신제품을 보여줬지. 사실 라이지는 울타리 주변에 괴수 퇴치제를 발라뒀던 거야. 이 약은 괴수들이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신제품이지. 근데 라이지가 붙인 이름 괴수 퇴치제는 미나가 완전 거부했어. 그 이름으로는 절대 팔 수 없을 거라면서 그리곤 미나가 마수 대기 중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지. 라이지는 싫어도 이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라이지는 제로에게 약병을 건넸어. 그는 라이지 신제품에 완전 빠져서 옆에 있던 늑대에게 바로 뿌려봤지. 한번 뿌리자마자 늑대는 바로 기절했어. 이 새 약은 농부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했지만 동시에 뇌라는 라이지를 피하기 시작했어. 이 사실에 라이지는 엄청 충격받았지. 이른 아침 시크미우단 누나 아니벨이 라이지를 찾아왔어. 평소처럼 라이지는 5병을 줬는데 이번엔 10병을 달라고 하면서 초과분은 돈으로 낼 테라고 했어. 라이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제안을 받아들였지.
뇌라에게 창고에 가서 약 5병 더 가져오라고 시켰어. 라이짐이나 뇌라는 왜 갑자기 많이 가져가냐고 의아해했는데 누나는 이번엔 자기 먹는 게 아니라고 답했어. 아직 떠나기도 전에 전해왔던 도스와 모가 몰래 라이지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누나가 말하지 말라며 막았어. 하지만 두 녀석은 말을 안 듣고 다 얘기해버렸지. 최근 카루타의 도둑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야. 시크미우단 멤버 중 여러 명이 도둑을 잡다가 다쳐서 누나가 직접 약으로 치료해줬다고 했어. 즉 걔네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서 이 두 신들이 라이지를 찾아 도움을 청하러 온 거야. 그때 미나랑 노이라는 양파 썰다가 눈물 콧물 줄줄 흘리고 있었어. 이게 라이즈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지. 라이즈는 도스랑 모한테 최고 도수 주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어. 두 사람 다 라이즈한테 뭔가 바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동의했지. 처음엔 술 마시려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술이 약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던 거야. 그리고 라이즈가 캡사이신 고추를 으깨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도스랑 모가 돌아와서 가장 독한 술을 건네줬지. 라이즈는 술과 갓 으깬 캡사이신을 섞어서 캡사이신 워터라는 걸 만들었어. 이 약물 근처에만 가도 눈이 확 매워서 찡그리게 돼. 호기심에 다가온 두시는 눈이 매워서 길도 못 보는 상태가 됐지. 밖에서 에나벨이 깔깔 웃으며 두 신들이 과장한다고 놀렸어. 그런데 얘도 캡사이신 워터에 가까이 가자 눈물이 터져서 울어버리고 말았지. 역시 인생은 남을 얕보면 안 된다는 교훈이네. 근데 결국 라이즈 본인이도 무심코 자기 눈을 찌르면서 고생했어. 만찬 대접받고 나서 누나들 팀은 라이즈 집에 감사를 표하고 뜨거운 상품들을 들고 떠났어. 라이즈의 캡사이신 워터 덕분에 곧장 그 잡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카루타 마을에서 도망쳤지. 어느 괴상한 성에서는 여왕이 강력한 약이 엄청 잘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어. 라이즈는 평소처럼 장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어. 그는 자신을 렌이라고 소개하며 카스티폰 바가의 집사라고 했지. 그는 바가 부인을 대신해 라이즈를 저택으로 초대하러 왔다고 했어. 미나는 듣고는 라이즈가 다른 여자 그것도 이미 결혼한 부인과 관계가 있다고 상상했지. 라이즈는 어안이 벙벙해서 얼굴만 쳐다볼 뿐 관계가 생길 리가 없었어. 라이즈는 렌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카루타 마을의 영주인 백작 카스티폰 바가였어. 라이즈는 왜 이렇게 높은 신분의 귀족이 자신을 찾으러 왔는지 무척 놀랐지. 렌은 자세한 얘기는 프람을 만나 직접 듣자고 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라이즈는 렌에게 끌려 마차에 올라타 저택으로 곧장 데려갔어. 도착해서 라이즈가 부인에게 왜 자신을 초대했냐고 묻자 그녀는 젊어지는 신비한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라이즈는 그 약은 만들 수 있지만 부인이 요구한 이틀 안에 완성하는 건 좀 무리라고 했지. 부인은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 만약 거절하면 다가오는 연회에서 다른 영주들이 그녀의 노화한 얼굴을 헐뜯을 거라고 협박했지. 듣고 라이즈는 부인이 너무 젊고 예뻐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칭찬했어. 하지만 부인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어. 라이즈는 그때 부인은 누가 험담만 해도 바로 자신감을 잃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부인은 반드시 젊어지는 약을 가져야 한다고. 부인이 간절히 부탁하는 걸 보니 결국 라이즈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 사일 후 재료 준비가 완벽히 끝난 후 라이즈는 부인 프람을 위한 젊어지는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마침내 약이 완성됐어. 이름은 피부 미백 젤이고 미백 성분 보습 수분, 손실 방지 탄력 강화 성분이 들어있어. 다음날 라이즈는 부인에게 약을 건네며 목욕 후에 피부에 바르라고 했지. 프람은 그가 자신을 속이는 거라 생각했어. 평소엔 약을 먹기만 했지 얼굴에 바르는 약은 처음이었으니까. 라이즈가 안심시키자 부인도 진정하고 약을 들어 올리는데 약 향기에 압도당했어. 당연하지 라이즈가 만든 이 약은 꽃과 과일 성분이 들어가서 엄청 안전하고 순하거든. 라이즈가 부인에게 손바닥에 약을 발라보라고 했어 효과를 확인하려고. 손에 바르자마자 부인은 엄청 놀랐어. 약이 금방 피부에 스며들었고 지금 피부가 정말 예뻐 보였거든. 하지만 부인은 아직도 얼굴에 바르는 걸 걱정했지. 여기서 라이즈도 포기했어. 쓸지 말지는 부인 마음이니까. 게다가 부인이 놀림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라이즈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부인도 결국 라이즈를 믿고 약을 쓰기로 했어. 한편 밖에서는 부인 딸이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지. 부인 프람은 라이즈에게 심심찮게 속상한 얘기를 했어. 갑자기 노이라가 문 쪽으로 나오더니 집에 들어오면서 구운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어. 알고 보니 부인이 라이즈에게 선물한 거였어. 약 덕분에 연회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니까. 라이즈도 약이 효과가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였지.
그때 미나와 노이라는 이미 비싼 과자 상자를 거의 다 먹어버렸어. 부인이 라이지가 만든 약 덕분에 예뻐진 걸 본 부인딸 일렌 폰도란 바가가 그 다음날 약국에 찾아왔는데 얼굴과 태도가 완전 까칠했어. 노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한 방 먹여주려 했지만 다행히 미나가 재빨리 끌어들여 싸움이 안 났어. 라이지는 어리사 아가씨에게 먼저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자신도 먼저 존중해야 한다고 일러줬어. 그게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애 취급하지 말라고 반박했지. 라이지가 조금 놀랐지만 별 생각 없이 그녀 말에 귀 기울였어. 일레는 이틀 후에 아버지랑 연회에 갈 거라고 말했지. 라이지는 무슨 걸 사려는지 물었고 그녀가 용돈이 충분한지 의심했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냐고 했더니 그녀는 엄마의 심부름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지. 일레는 엄마가 라이지가 만든 여러 신비약 덕분에 젊어졌다고 했어. 그래서 자신도 뭔가 만들어 달라고. 라이지는 기간과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이틀 전에 사랑의 약부터 만들어 달라고 했지. 하지만 라이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어. 왜 엄마는 해주고 자신은 안 되냐고 물었지. 라이지는 일렌도 사랑의 약 없이도 이미 충분히 귀엽다고 대답했어. 근데 이 녀석 정말 자뻑이야. 귀엽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무룩했고 연회에 가면 가란 가문에라가 있다고 했어. 알고 보니 이 녀석이 바로 라이지 앞에서 짝사랑하는 대상이라서 사랑의 약이 필요한 거였어. 일레는 라가가 가란 가문의 둘째 아들이고 바가 가문과 교류가 있다고 말했어.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다른 얘기로 돌려서 신사들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지. 아, 딱 봐도 중독된 티가 나는데 왜 부끄러워하냐고 했어. 중독이면서 부끄러워하는 척하는 거라니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 라이지는 일렌에게 사랑의 약을 만들면 라가가 반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 사랑의 약만 계속 쓸 순 없으니까 라가가 계속 좋아하게 하려면 사랑의 약 쓰기 전에 일렌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냐고도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슬퍼하며 라가가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 라이지는 잠시 멈칫했어. 이런 일의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20대 초반인데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거든. 생각 끝에 사랑의 약 말고도 핫걸이 될 수 있는 약은 만들 수 있다고 했어. 라이지는 연애의 스킬은 없지만 이 세계에서 약 만드는 기술은 있거든. 일레는 밖에서 노이라가 귀를 움직이는 걸 보고 엄청 신기해했어. 처음으로 수인 쇼렌을 봤다고 했지. 노이라는 수인이라는 말에 불쾌해하며 자신은 늑대인간이라고 바로 반박했어. 그래서 노이라는 이 일로 엄청 짜증나서 가버렸지. 라이지는 제작실에서 자신의 조제 기술과 연마 기술을 써서 과일 향이 은은한 향수를 만들었어. 한 번만 뿌려도 향이 진짜 강하게 나더라고. 그 향수병을 그녀에게 건네줬는데 그녀는 사랑의 약이 아니라 단순한 향수라서 좀 실망했지. 라이지는 이 향수는 자기 방식으로 만든 거라 최고급 숙녀로 만들어줄 거라고 설명했어. 일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라이지는 태도나 표정 행동을 망치면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어. 듣고 나서 그녀는 바로 기억하겠다고 동의했어. 라이지가 와라의 손목에 향수를 한번 뿌려주고 가까이 대보라고 했어. 그렇게 하니까 향수가 은은하게 퍼지더라고. 그녀는 그 부드러운 향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 하지만 향수는 한 번만 뿌려야 해. 너무 많이 뿌리면 오히려 불쾌할 수 있어. 그녀는 라이지가 엄청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그가 오히려 그녀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하더라. 그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라 그녀는 좀 기분이 상했어. 그녀가 말하길 다른 말투도 있잖아.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는 바가 가문의 아가씨인데. 라이지는 담담하게 아무 반응 없이 다음에 뿌릴 곳은 목이라고 했어. 그녀는 라이지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자기 신분을 말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안에서 관찰하던 노이라도 Y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어. 갑자기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집사 레니 아가씨를 찾으러 온 거였어. 아가씨를 찾자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 아침부터 계속 그녀를 찾았던 모양이야. 그녀는 향수병에 대해 라이지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집사와 함께 돌아갔어. 라이지는 Y가 이제 사랑을 알 나이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대부분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향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지. 라이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며칠 후 Y가 다시 가게에 찾아왔어. 라이지는 오늘 왜 연회에 안 갔냐며 궁금해했어. 그녀는 이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지. 그녀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남자가 더 자기 스타일이라며 재능 있는 남자가 취향이라고 했어. 아, 이제는 집 앞에서 짝사랑하는 대신 라이지 약국 앞에서 짝사랑 중이었구나. 미다가 안에서 나와서 왜 Y가 여기 왔냐고 물었어. Y는 가게를 도우러 왔다고 했지.
우이 마이가 요리도 못한다고 하길래 3명 다 걱정했어. 뭐 그녀가 귀족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와이는 바로 반박했어. 노이라가 하는 일은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라이지는 와이가 향수를 뿌리고 자기에게 먼저 키스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와이가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라이지는 부드럽게 아니라고 답했어. 향이 아주 은은한데 왜 와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지 궁금했지. 와이에 대해는 그저 귀부인의 취향이라며 여기서 이틀 동안 돌봄도 받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라이지는 멍해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와이가 설명했지. 부모님이 여기서 일하는 걸 허락했고 물론 집사도 따라온다고. 근데 너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해도 라이지가 허락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편한 거야? 와이 교우는 아버지가 이틀만 일하라고 허락했다고 했어. 밖 세상을 구경할 좋은 기회라고도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점주한테 허락받아야 해. 다들 좀 난처해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미나가 와이한테 노이라 가게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했어. 그 말 듣고 다들 미나 의견에 동의했지. 노이라는 앞으로 자기 이름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더라. 근데 와이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라이지 도와주고 싶었거든. 노이라는 라이지는 너무 바빠서 너랑 못 논다고 하더라고. 결국 와이도 일 시작했는데 손님 응대가 완전 이상했어. 다행히 단골 손님이고 라이지가 제때 나타났지. 라이지가 손님 응대 끝내고 와이한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손님 받지 말라고 조언했어. 몇 마디 하니까 와이 얼굴이 완전 빨개졌더라고. 와이가 와이? 양이라고 다시 말해달라 요구했어. 라이지는 잘 이해 못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했고 와이는 완전 신나서 둘이 몰래 저택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밤 분위기를 상상했지. 하지만 둘 사이엔 신분 차이 귀족과 평민의 간극이 있었어. 그렇게 와이의 약국 체험 2일차가 끝났어. 와이가 직접 만든 향수 한 병을 노일에게 선물했어. 노이라는 선물 받고 완전 기뻐하면서 얘게 자기 꼬리부채도 똑같이 선물했지. 와이가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물었어. 노이라는 너무 기쁘게 바로 허락했어. 라이지랑 미나도 밖에서 보고 둘이 이렇게 친할 줄 몰랐다며 놀랐지. 그리고 그 무더운 여름 점심 찌는 듯한 더위에 라이지랑 모두가 힘들어했어. 더운 날씨에 노이라가 라이지를 아느니 라이지는 더 짜증났고 평소처럼 와이가 가게에 왔는데 이번에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부탁으로 라이지에게 쿨링젤을 만들어 달라고 전화로 온 거였어. 라이지는 듣고 짜증내며 믿음으로 만든다고 세상에 그런 쿨링젤이 어딨어 라며 투덜거렸지. 근데 갑자기 라이지가 쿨링젤 생각해냈어. 젤이 날아가면서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거든. 라이지가 이마에 조금 발랐는데 갑자기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 마치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 미나, 노이라, 와이 모두 밖에서 보고 있던 3명이 다 해보고 싶어졌지. 셋이 젤을 몸에 바르자 이상할 정도로 시원하고 차가웠어. 마야이는 너무 신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겨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 감탄했지. 역시 라이지 약이었다. 너무 차가워서 노이라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 미나랑 와이도 따라 잠들었고 라이지가 한 번 왔다 갔다 한 사이에 젤통은 이미 바닥났더라고. 늘 그렇듯 라이지와 노이라는 다시 숲으로 약재 찾으러 갔어. 풀숲 속에서 약초 찾던 중에 갈색 다람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노이라를 핥히었어. 노이라는 너무 무서워서 라이지 뒤에 숨었지. 라이지가 앞을 보니 다람쥐가 반항하려고 애쓰는데 얼마 안 가 갑자기 기절해버렸어. 라이지는 그걸 보고 약을 먹였어. 이 약은 독을 해독하는 도쿠나쿠나루 약이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유해의 독소도 제거해준다네. 다람쥐가 독이 든 열매를 잘못 먹었나 봐. 다행히 라이지가 약에 대해 잘 알아서 살렸지. 약 먹인 후에 잔디밭에 눕혀두고 기다렸어. 깨어나면 다시 자기 무리로 돌아갈 거야. 근데 다음날 아침 다람쥐가 직접 뭔가 씨앗 같은 걸 갖고 와서 고마움을 표시했어. 그게 바로 파티나라는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였어. 노이라는 망설임 없이 하나 꺼내 먹어봤는데 향기롭고 맛있대. 미나는 이 열매가 먹어도 괜찮을지 걱정했지만 라이지가 노이라의 야생 감각을 믿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미나가 왜 다람쥐가 그걸 주는지 궁금해했어. 노이라 리곤이 재빨리 라이지가 살려줘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했지. 그때부터 다람쥐가 매일 파티나 열매를 바구니 가득 가져다 주더라고. 매일 바구니 한가득이라 미나는 도대체 어떻게 다 처리할지 고민했어. 사실 라이지가 장 보러 가는 걸 깜빡해서 재료도 다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날 점심도 우사기 가게에서 도시락 먹었어.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라이지랑 노이라는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이미 들었어. 들어가 보니 가게 주인이 뚱뚱한 남자랑 말싸움 중이었어. 그 남자는 완전 거만했어. 주인은 짜증내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가게 안 판다고 했는데도 남자는 일부러 자랑하듯 서 있었지.
자기는 돈 많아서 이 가게의 요리 실력도 사버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 주인은 완전 분노해서 그 뻔뻔함에 빡쳤어. 이 가게는 주인과 직원들 추억이 가득해서 절대 팔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지.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손님을 쫓아내며 소리쳤어. 그 GMF 손님은 여전히 고집부리며 가게 망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했어. 말 끝나고 태연하게 돌아갔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다음에 라이즈랑 노이라가 가게에 들어갔어. 네 명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지. 직원은 이런 꼴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라이즈에게 사과했어. 라이즈는 밖에서 다 봤던 것 같고 무례한 그 노인네가 너무 불쾌해서 바위 할아버지라고 별명 붙였어. 직원은 그 바위 할아버지가 근처에 새로 생긴 고깃집 사장님이라고 알려줬어. 그 사람이 우사기 가게를 팔라고 압박 중이래. 자기 브랜드 경쟁을 위해서래. 말하면서 직원은 눈물 글썽겼어. 이 가게에 추억이 너무 많아서 가족 모두 절대 안 판다고. 가족이 단호하게 거절한 거야. 라이즈가 아마 돈 문제가 아닐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만약 V21이 내 음식점에서 일어났다면 절대 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슬퍼하는 알바생이 라지에게 지금 자신과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 노이라는 그녀가 슬퍼하자 다람쥐가 렌에게 준 열매를 위로로 건넸어. 노이라는 이 우사기 식당밥이 정말 맛있다고도 말했어. 이 말에 그녀는 엄청 감동했고 기운도 나서 달려가 노이라를 껴안았어. 사장님이 테이블 위에 열매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았는데 그게 바로 파티네르 열매인 걸 알고 깜짝 놀랐어. 사장님이 라지에게 그걸 어디서 구한 거냐고 묻자 노이라는 다람쥐가 준 거라고 재빠르게 대답했어. 사장님이 파티네르 열매는 엄청 희귀한 고급 재료라고 말했어. 이 소식에 라지는 다람쥐가 가져온 게 이렇게 귀한 재료일 줄은 몰라서 엄청 놀랐어. 사장님이 말하길 인류 셰프들이 아무리 찾아도 구하기 힘든 재료래. 게다가 사용법도 엄청 까다롭대. 왕도에 바칠 때 조정 셰프가 독특한 소스를 만들어냈다고 해. 알바생은 엄청 기뻐하며 사장님에게 그 레시피를 참고하라고 했지. 하지만 사장님은 그 셰프가 아무한테도 레시피를 안 알려줬고 맛있는 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구를 떠났다고 했어. 라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사장님에게 이 신비한 소스 만들기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어. 자신은 이미 재료가 충분하고 파티네르 소스만 만들면 된다고 했지. 그 소스를 써서 저 구식 가게를 확실히 이겨보자고 했어. 노이라는 라지 말에 신나서 우사기 가게를 꼭 지키겠다고 힘차게 말했어. 그런데 노이라가 갑자기 파티네르 열매를 다 먹어버린 걸 깨달았어. 이걸 알고 라지는 완전 멘붕에 빠졌지. 노이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둘이 다시 다람쥐를 찾으러 정원으로 돌아가야 했어. 노이라는 예민한 감각으로 한참을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 그러다 라지가 강력한 미끼를 놓아 다람쥐를 유인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지. 미끼를 놓고 나서 라지와 노이라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자 라지는 파티네르 열매가 정말 구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어. 노이라도 라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쉬워했지. 근데 라지는 노이라를 혼내긴커녕 괜찮다며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줬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지 그 열매 없이는 소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어. 알고 보니 다람쥐였고 엄청난 양의 파티네르 열매를 갖고 와서 라지를 완전 놀라게 했지. 강력한 미끼 하나로 다람쥐가 이렇게 큰 보답을 할 줄은 몰랐어. 라지는 그 열매 더미를 가지고 특별한 파티네르 소스 조합에 돌입했어. 숙련된 솜씨로 섞고 또 섞어서 마침내 첨가하고 독특한 향이 나는 파티네르 소스를 완성했지. 약간 시큼하면서 은은한 맛이 나서 아마 왕조차도 좀처럼 맛보긴 힘든 소스일 거야. 거리에서 저 GMF 할아버지가 패티네 소스의 특별한 향을 맡고 왕도 만찬 때 먹었던 음식이 생각났어. 그래서 급히 이 향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 나섰지. 도착하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 이 향이 우사기 가게에서 난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우사기랑 마주쳤어. 우사기는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돌덩이 할배 먹고 싶으면 줄 서서 차례대로 해 라고 말했어. 그때 할아버지는 그런 대우에 완전 화가 났지. 하지만 참아야지 할배,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1시간 후에야 할아버지 차례가 됐어. 직원이 주문받으러 와서 역시 돌덩이 할배라는 친근한 별명을 붙여서 물었어. 할아버지는 짜증내며 소스 패티네가 들어간 메뉴를 주문했지.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 라이즈짱 소스를 뿌리자 향기가 확 퍼지면서 할아버지 코와 눈이 터질 것 같았어. 그는 한 입 먹어봤어. 소스 향이 코끝에 맴돌면서 퍼지는 게 느껴졌지. 한 입 더 먹자 그 맛이 또 날아가는 듯 천국에 간 기분이었대. 삼키고 나서도 코에 소스 향기가 진하게 남아 있었어. 그 맛 때문에 할아버지는 계속 먹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
게다가 가격도 싸서 한 접시에 겨우 5만 딘이라니. 술이랑도 잘 어울리고 빵이랑도 찰떡궁합이야. 정말 완벽한 메뉴였어. 할아버지는 계속 먹다가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지.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 라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일부러 더 화나게 할 말도 던졌어. 화가 난 할아버지는 누가 이 최고의 소스를 만들었는지 물었지. 할아버지는 천사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할아버지 오해하셨네요. 이 소스를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 라이지 뿐이에요. 그는 누가 이 환상적인 소스를 만들었는지 전혀 몰랐지. 게다가 라이지가 몇 마디 쏘아붙이자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돈을 테이블에 놓고 가게를 나가라는 폭력적인 말까지 들었지. 밖으로 나가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 결국 소스를 만든 사람은 라이지밖에 없다고 확신했지. 그는 라이지 손을 잡고 작은 골목으로 끌고 가서 한 병에 50만 딘의 소스를 팔라고 제안했어. 라이지는 바로 거절했어. 가게 우사기에만 소스를 만든다며 원하면 사장님한테 가서 허락받으라고 했지.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려 1병에 60만 딘으로 올렸어. 7만 80만 딘까지 올렸지만 라이지는 끝까지 거절했어. 라이지는 세상에 다 돈만 쫓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 이 말에 할아버지는 멈칫하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으며 소스를 팔아달라고 빌었어. 그걸 보고 라이지는 가격을 1000토넉으로 불렀어. 그 가격은 사람을 움직일 정도였지. 그 가격을 듣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안 사겠다며 라이지에게 파트너 열매를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어. 라이지는 그건 친한 사람이 준 열매라고 대답했지. 할아버지가 그 친한 사람이 누구냐고? 캐묻자 라이지는 태연하게 다람쥐라고 했어.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자신을 괴롭힌 줄 알고 울기까지 했어. 노이라가 다가와 가게 사람들이 기다린다며 파트너 소스가 든 도시락을 건넸지. 소스를 살 수 없어서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분했나 봐. 증거 인정하지만 이 맛이 정말 끝내준다는 사실은 부정 못했어. 하지만 예리한 런은 다른 가설을 세웠지. 지무즈가 베로자의 봉인을 푼 사람이란 거야. 페리스가 제로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말에 라이지는 말문이 막혔어. 페리스는 요즘 제로랑 거의 안 한다고 했지. 걱정돼서 미칠 것 같다며 제로가 문제 있는지 다른 여자라도 있는지 불안해했어. 다행히 라이지는 제때 차를 줘서 그녀의 광기를 막았지. 그 후 페리스가 라이지에게 부탁했어. 제로가 관심 갖게끔 자극제의 약을 만들어 달라고. 라이지는 망설였지만 전에 페리스가 칼로 협박한 걸 떠올려 결국 승낙했어. 하지만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듣기로 했지. 알론조 들판에서 라이지는 제로에게 요즘 둘 사이 어떤지 물었어. 제로는 그 질문에 살짝 놀랐지만 차분히 요즘 괜찮다고 대답했지. 여기서 라이지는 조금 당황해서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했어. 약국에 가서 자극제의 약을 부탁했다는 걸 말할까 말까.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이 있냐고만 물었어. 제로는 당연히 있다고 했어. 제로 집안이 부유한 상인 가문이니까 양가 부모님도 이미 동의한 상태라고 했지. 상황 듣고 라이지는 집에 돌아가 약을 만들었어. 그는 이모셔널 드라이라는 이름의 감정 자극 강화제를 조제했어.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제로에게 줘봐야지. 갑자기 미나가 손님이 왔다고 알려줬어. 라이지는 약병을 내려놓고 손님 맞으러 나갔지. 근데 안에서는 미나가 약을 다 먹어버렸더라고. 그가 들어왔을 때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그를 쳐다봤어. 그녀는 라이지에게 부탁했어. 같이 하자고. 이걸 듣고 그는 완전 당황했지. 라이지가 돌아서서 가려 하자 미나가 잡아서 못 가게 했어. 그러고도 모라 노이라가 가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두 흑묘단에게도 그 약을 먹였어. 그리하여 지금 자이지 집에는 미녀 하렘이 2개나 생겼어. 두 여자가 달려와 라이지를 붙잡고 삼키듯 달라붙으니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지. 그는 노일에게 해독제를 가지러 가라고 부탁했지만 불행히도 그녀가 선반 위 약병 2개를 다 깨뜨려 버렸어. 결국 자이지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지. 다음날 다행히 미나는 해독제를 맞았어.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한 짓이 너무 창피해서 지붕 위에서 뒹굴고 있었어. 그때 제로가 가게에 들렀지. 라이지가 제로에게 건강 증진약을 건네줬어. 이 녀석 순진하게도 그 약을 믿고 깜짝 놀란 라이지 앞에서 약 한 병을 다 마셔버렸지. 하지만 그 약 덕분에 두 형제는 다시 화해할 수 있었어. 근데 라이지는 속으로 두 사람이 빨리 결혼해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 오늘도 평소처럼 장 보러 거리에 나갔는데 오늘 거리가 엄청 달라서 놀랐어.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꾸며져 있고 사람도 더 많아서 이게 무슨 이벤트인가 싶었지. 멀리서 보니 금발머리 한 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아마 이게 카루타 축제인 듯. 라이지가 집에 가서 미나에게 물어보니 이 축제는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래. 100년 전에도 그녀가 다녀왔대.
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냥 대회야. 참가자들은 숲에 들어가 마수머쇼를 사냥하고 최근 몇 년간은 엘프 가문 쿠루루가 항상 1등을 차지해왔지. 아, 그럼 쿠루루가 라이지가 거리에서 봤던 금발 녀석이구나. 그때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도 엘프 가문 출신이라 라이지가 꽤 놀랐어. 그녀는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온 거야. 자기소개를 하길 쿠루루의 여동생 리리카라고 했지. 올해는 오빠가 운영일 때문에 바빠서 축제에 참가할 수 없대. 그래서 자신이 올해 축제에 참가하게 됐고 여기 뛰어난 연금술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라이지는 바로 나는 연금술사가 아니라 그냥 약사라고 정정했지. 그리고 활 솜씨를 높여주는 약은 절대 만들지 않을 거라고도 했어. 리리카는 이 말에 심장이 찔린 듯 얼굴이 빨개졌어. 하지만 그녀는 정말 그런 약이 필요했어. 활 솜씨가 엉망인 자신이 1등을 차지하려면 말이지. 라이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만약 만든다고 해도 그런 약은 만들기 어렵다고 덧붙였어. 리리카는 벌떡 일어나 라이지를 다그쳤어. 분명 라이지는 모든 약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건 안 되냐고. 라이지는 약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며 활 솜씨를 높이고 싶으면 오빠한테 연습을 시켜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했지. 근데 오빠가 항상 자기를 애 취급한대. 활 연습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대. 그래서 그녀는 라이지에게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1등만 하면 분명 인정해 줄 거니까. 라이지는 리리카 손에 상처가 가득한 걸 봤어. 알고 보니 그녀가 혼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어서 도움을 청한 거였지. 그걸 보고 라이지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어. 하지만 먼저 리리카의 실력을 알아야 약을 만들 수 있대. 그리고 확실히 말했지. 1등을 하게 해주거나 활 솜씨를 갑자기 늘려주는 약은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약은 원래 보조하는 용도일 뿐이야. 릴리카가 활 쏘는 거 진짜 못하네. 몇십 번을 쐈는데도 화살 하나도 관역이 안 박히고 그녀는 라이지를 돌아보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 익숙하다고 했어. 근데 그가 다가와서 그녀 손을 잡고 아프면 말하라고 했지. 그녀는 이미 잘 쏘고 싶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다고 했어. 그가 노일에게 약병을 건네며 이건 체력 회복약이라고 했어. 상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말했고 약을 마신 후 그녀는 체력을 회복한 듯했고 이번엔 관역도 맞췄어. 라이지가 말하길 그녀는 정지 관역에 쏘는 거라 잘 못하는 거고 숲속에선 움직이는 관역이라 맞추기 힘들 거라고. 노이라는 활을 들고 쏴봤는데 첫 발에 관역 정중강을 맞췄어. 라이지랑 릴리카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 노이라는 장난스럽게 몇 번 더 쐈고 당연히 계속 정중강에 맞췄어. 그 모습에 릴리카 마음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어. 릴리카는 속으로 자기가 그냥 쓰레기 엘프라고 생각했지. 라이지가 보고 위로하며 그렇다면 거리 측정부터 쉽게 맞춰보자고 했어. 근데 그 거리가 너무 짧지 않냐고 소녀야. 잠시 생각하다가 라이지가 릴리카에게 단거리 활 쏘기 연습하자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단거리 활은 맞출 확률 높지만 애들이나 쓰는 거라고 했지. 라이지가 듣고 그녀의 실력이 구리면서도 요구만 한다고 혼냈어. 결론적으로 라이지 전략은 이거야. 릴리카가 몇 미터 거리에서 단거리 활로 정확히 쏘기만 하면 우승 확실하다고. 그녀는 기뻐했고 3명이 함께 장비를 준비해 릴리카 연습 시작했어. 그 사이 라이지도 그녀에게 약을 조제해 주었고 드디어 축제 시작일이 왔어. 쿠루루가 올해 사냥 대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지. 릴리카는 출전 대기줄에 서 있었는데 단거리 활 쓴다고 상대 선수들에게 비웃음 당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런 무례한 비난에도 참고 있었지. 쿠루루가 활을 들어 올리며 경기 시작을 알렸어. 모두 한꺼번에 숲으로 뛰어들어 사냥에 나섰고 릴리카도 그랬어. 그녀 눈에는 형에게 인정받고 싶은 불꽃이 타올랐어. 시간 제한은 해질 때까지. 형의 기록은 16마리라. 그녀는 그것을 목표로 했지. 라이지가 말한 대로 약속 장소에 가서 그가 준비한 가방을 열었어야 해. 그러면 마수들이 나타나 그녀가 쏠 수 있게 된다고 했지. 실제로 가방을 열자마자 마수들이 튀어나왔어. 그 가방 안에는 릴리카가 방금 조제한 마수 유인제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것이 마수와 괴물을 끌어들이는 향기를 내뿜었지. 마수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하나씩 차근차근 쓰러뜨렸어. 처음엔 쥐마수 몇 마리였는데 점점 종류도 다양해졌어. 너무 많아서 과했어. 해질 무렵 대회가 끝났고 릴리카는 89마리 기록으로 우승했지. 시상 준비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도망쳐버렸어. 알고 보니 약국으로 가서 자이지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했던 거야. 사냥하는 내내 머릿속엔 자이지 말만 떠올랐대. 도착했을 땐 용기 내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몰래 들여다봤어. 자이지가 미나와 대화 중인 걸 봤지. 그걸 보고 그녀는 슬퍼서 고개를 떨궜어. 노이라는 놀러 갔다가
릴리카가 문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자이지와 미나를 불렀어. 그 사이 릴리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렸어. 가게 뒤편으로 달려가 앉아 얼굴 붉히며 자기도 모르게 자이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지. 다음날 아침 뜻밖에도 오늘 가게에 온 사람은 릴리카의 오빠였어. 쿠루루가 형에게 와서 릴리카가 형 생각 덕분에 우승했다고 감사 인사를 했지. 자이지도 릴리카가 원하는 대로 우승해서 기뻐했어. 쿠루루가 동생 말로는 다 릴리카 덕분이라고 했다고 전했어. 그리고 쿠루루는 릴리카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지. 쿠루루가 떠난 직후 미나가 나와서 오늘 바쁜지 물었어. 사실 오늘 노이라랑 외출하려고 해서 릴리카에게 가게를 부탁하려던 거였어. 릴리카는 항상 민에게 가게를 맡기니까 이번에도 흔쾌히 동의했지. 근데 문제가 있었어.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바로 거실로 되돌아오더라고. 그걸 이상히 여긴 자이지가 거실에 서 있겠으니 한번 바깥으로 나가보라고 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한 걸음만 내딛자마자 즉시 거실 소파로 튕겨 돌아왔어. 이 일 때문에 미나는 엄청 속상해하며 이 집을 떠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자이지가 달려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 미나는 울기 시작했고 노이라가 들어오자 그녀의 부드러운 털을 꼭 껴안았어. 자이지는 소파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자이지가 민에게 전에 이 방을 고친 적 있냐고 물었지. 미나는 그렇다고 답했어. 신의 수호자가 됐을 때였다고. 그 말을 듣고 자이지는 목수 할아버지를 불렀고 노이라가 와서 할아버지에게 강력한 약을 줬어. 약을 한 번 마시자 할아버지는 활력을 폭발시키며 전력으로 일했지. 조금 만에 이미 라이지가 부탁한 일을 끝냈어. 세 사람 앞에는 지하실 입구가 있었어. 라이지가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갔는데 이 방은 아마도 미나의 어머니 방 같았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는 서랍 하나를 열었지. 그 안에는 파란 보석이 박힌 브로치가 있었어. 알고 보니 이건 폴레르 레드 집안의 브로치였어. 그는 브로치를 미나에게 건네며 무슨 부탁이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이게 엄마가 보내준 물건이라고 말했지. 이건 엄마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라서 엄마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네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보석인 거 아니냐고 말했지. 라이지가 미나한테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이 핀을 잡기로 했어. 그녀가 한 발짝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시 되돌아와서 라이지 품에 넘어졌지. 그리고 이제 라이지는 이해했어. 네가 생각한 대로야. 네가 너무 멀리 가면 이 핀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평범하게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예전처럼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평범하게 밖에 나갈 수 있었어. 라이지는 미나를 도와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가게에 남아서 미나랑 뇌라가 밖에서 놀도록 했지. 다음날 뇌라는 가게 안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 알고 보니 배가 아팠어. 뭔가 잘못 먹은 모양이야. 뇌라는 자신은 뭘 잘못 먹지 않았다며 그냥 길에 떨어진 과일을 먹었을 뿐이라고 했어. 그게 잘못 먹은 게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누나? 미나가 둘을 불러서 밥 먹자고 했는데 뇌라가 배가 너무 아파서 먹기 싫어했어. 미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뇌라가 길가에서 뭘 잘못 먹은 걸 단번에 알아챘지. 라이지는 왜 알았냐고 놀랐고 미나는 뇌라 머리에 나뭇가지 열매들이 묻어있다고 설명했어. 라이지는 뇌라한테 네가 벌인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해 라고 하자 뇌라는 울면서 애원했지. 그걸 보고 라이지는 장난치지 않고 배 아픈 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미나와 상의하면서 뇌라가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 고민했지. 미나는 라이지에게 혼내야 한다고 제안했어. 뇌라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먹는 거니까. 라이지도 이 꼬마한테는 꽤 당황했어. 요즘 파티나 열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완전히 나쁜 버릇이 됐나 봐. 라이지는 잠시 생각한 뒤 약 만들기에 착수했어. 뇌라에게 다시는 잘못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고 그녀는 너무 아파서 바로 동의했어. 라이지는 속으로 만약 약속을 어기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해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섞고 저으면서 한참 만에 약을 완성했지. 이름은 배 아픔 없는 약기고 주성분은 배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오크레존이야. 그는 곧바로 뇌라에게 약을 먹였고 다음날 뇌라는 또 약속을 어기고 잘못 먹었어. 이번에 먹은 건 배 아프게 하지 않았지만 쓴맛이 났지. 그는 다시 약을 먹였고 뇌라는 바로 건강해졌어. 미나는 뇌라 머리에 파티나 열매가 묻어있다고 말했어. 이 열매는 원래 독성이 없는데 왜 뇌라가 그런 상태가 된 걸까? 라이지는 태연하게 모두 다 자기 계획이었다고 답했어. 배 아픔 약 외에도 쓴맛 나는 약을 함께 조제했거든. 이 약은 먹는 모든 걸 쓴맛 나게 하지만 몸에는 영향이 없어. 그는 그걸 배 아픔 약과 섞었지. 뇌라가 약속만 지키면 문제 없지만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해. 그 후 쓰레기장에 사는 동물들에게 쓴맛 나는 약이 사용됐어. 덕분에 마을이 훨씬 깨끗해졌지. 라이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네라는 자신의 힘으로 칼을 하늘 재단에 바쳤어.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에게 라이지한테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 그때 라이지가 들어왔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봤으니 미나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졌지. 잠깐 자바한테는 이 칼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가족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이지는 뇌라랑 새 칼을 사러 가야 했어. 그녀가 항상 걱정 없이 사는 걸 보니 화낼 수가 없더라고. 그는 한 가게에 갔는데 그곳이 좀 이상했어. 가게가 깜깜하고 엉망진창인 거야. 원하는 칼 2개를 찾았지만 직원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왔어.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를 꾸짖었어. 그 여자의 이름은 파울라, 이 가게 주인이야. 주문이 너무 많아서 밤새 일하다 바닥에서 잠들었대. 파울라는 라이지를 약초 가게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의 강력한 약초 팬이라고 했어. 그녀 가게는 수리점으로 명성이 자자해서 아나벨라가 와서 장갑 수리를 부탁했대. 아나벨라는 그 장갑으로 마을 평화를 지켰지. 장갑을 고치려면 껍질을 다시 씌우거나 쇠를 덧대야 하는데 아나벨라 장갑은 완전히 부서져서 방법이 없었어. 파울라는 새로 사면 좋겠지만 베테랑 용병이라 돈이 없어 새 장갑을 살 수가 없대. 그녀는 라이지에게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라이지는 뭔가 생각해내서 집에 가서 칼을 미나에게 주고 접착제를 만들기 시작했어. 신제품 완성. 그는 급히 수리점으로 달려갔는데 파울라는 입 벌리고 자고 있었어. 침도 흘리고. 라이지가 몇 번 흔들어 깨웠어. 그가 접착제 튜브를 꺼내자 그녀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반짝였어. 그는 장갑을 맞추고 접착제를 금간 부분에 발랐어. 발라주자마자 금이 딱 붙었어. 힘껏 잡아당겨도 장갑에 전혀 이상이 없었지. 그래서 장갑 수리가 완료됐어. 이제 파울라는 다른 물건도 고칠 수 있어. 그때 뇌라가 장난으로 2손가락에 접착제를 발라붙였어. 뇌라가 칼로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손 쓸 틈이 없었어. 라이지 접착제는 고퀄이라 닿기만 하면 바로 달라붙어. 그는 이 아이를 집에 데려가려 했는데 어느새 자기 손도 뇌라 손에 붙어버렸어. 집에 도착하니 미나가 둘이 손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질투했어. 라이지가 상황을 다 설명해주자 미나도 이해했지. 이제 둘은 어디 가든 계속 붙어 다녀야 해. 심지어 샤워할 때나 화장실 갈 때도 붙어 다닌다니까. 다행히 라이지가 초강력 접착제 제거제를 빨리 만들어서 한 번 뿌리자 접착제가 녹으면서 둘이 분리됐어. 이 일로 네라는 완전 속상했지. 다음날 아침 파울라는 활기찬 얼굴로 가게에 왔어. 전날과는 전혀 다르게 생겨서 라이지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알아봤지. 그녀는 라이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덕분에 재고 문제를 해결했고 커피 한 잔 사라고 돈도 줬어. 그날 이후로 파울라는 매일 라이지 가게에 와서 자기가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했어. 탐험가들이 자기 가게에 와서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한다면서 미나가 밖에 나가 인사하자 파울라는 미나가 너무 귀여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라이지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 라이지는 그녀를 내보내려 애썼지만 파울라는 끈질기게 여기 주소를 지키며 자기 상품 홍보하려 했어. 근데 파울라 가게가 어둡고 엉망이라 라이지는 설령 공짜라도 거기서 안 살 거라며 파울라는 계속 우기면서 라이지한테 자기 가게에 와보라고 설득했어. 그녀가 너무 간청해서 라이지는 결국 가봤는데 가게는 여전히 허름하고 엉망이었어. 그래서 탐험가들이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물건을 싸구려 취급했구나 싶었지. 라이지는 커튼을 걷자 가게가 훨씬 밝아 보였어. 파울라는 이 기회를 틈타 라이지에게 청소를 부탁했어. 라이지는 혼자서는 안 된다며 같이 청소하자고 했지. 재고가 오래돼서 먼지 쌓이고 누렇게 변한 걸 라이지가 발견했어. 그는 그녀에게 재고를 닦으라고 했어. 파울라는 일주일에 한 번 닦으니까 먼지도 없다고 했지. 라이지는 갑옷에 긁힌 자국이 많다며 깨끗하게만 닦으면 바로 팔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고 바로 청소 약품을 만들기 시작했어. 녹 제거제를 만들어서 한 번만 뿌려도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그는 파울에게 시범으로 주었는데 한 번 뿌리고 천으로 닦기만 해도 갑옷이 엄청 반짝였어. 이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고 파울라는 감격해서 울었어. 두 사람은 계속 청소를 했고 순식간에 어둡고 칙칙하던 가게가 훨씬 밝고 깨끗해졌어. 깨끗해진 가게를 보고 뇌라는 자기 가게에 잘못 온 줄 알았지. 가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탐험가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아 파울라는 속이 타들어갔어. 카루타 마을엔 광산도 없고 신전도 없어서 아무도 물건을 살 필요가 없었거든. 파울라는 간절히 라이지에게 동굴을 만들어서 탐험가들을 끌어모으고 가게에 손님이 오게 해달라고 빌었어.
근데 여긴 약국이지 건설회사도 아니잖아. 네가 뭘 짓고 싶다고 맘대로 짓는 곳이 아니라고. 어느 이상한 성에서 그 성의 마왕이 자이지의 강력한 약에 중독돼서 매일 집사가 약을 사오라고 시켜서 네가 그걸 싸서 마시고 있었어. 집사는 마왕의 약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을까봐 일부러 적게 사왔지. 이 때문에 마왕은 엄청 짜증이 났어. 그래서 마왕이 집사를 3일간 감금시키고 이진은 직접 인간 세계로 가서 그 약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어. 말하자마자 이진은 브링겐에서 마법 이동을 발동했지. 마력의 90%를 쓸 거지만 그 약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진은 자신의 처참한 몸을 이끌고 자이지 가게로 갔어. 그가 손님이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자 이진은 바로 약을 내놓고 팔라고 했지. 하지만 돈이 어디 있냐고 마왕이라고 해도 돈 내야 하냐고 했어.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다 대해서 자이지는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진은 자신이 마족의 수장이고 잔혹하고 독한 반역자라고 스스로 소개했어. 약을 공짜로 안 준다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이지를 통째로 먹어버릴 기세였지만 자이지는 절대 굽히지 않고 약병을 그대로 거둬도 들였어. 세상에 공짜로 주는 게 어딨어. 마왕은 이 말을 듣고 가게 문을 부수려 했어. 그때 자이지가 부수면 약 조제할 곳이 없어질 거라고 재빨리 경고했지. 그 말을 듣고 마왕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달콤하게 자이지를 유혹하며 약을 공짜로 달라고 했지만 자이지는 자신의 조제 노력을 공짜로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 이때 이진도 논리에 막혀 말문이 막혔어. 그때 노이라가 집에서 나왔어. 나오자마자 마왕은 노이라의 귀여움에 완전 녹아버렸지. 이진은 자신이 마왕이라고 소개했어. 노이라 이름을 물어보는데 답하자마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란 상상을 했지만 바로 차였어. 거기다 노이라는 주인님만 좋아한다고 했지. 이진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 자이지가 이진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이진은 약과 노이라를 내주면 이 세 개를 차지했을 때 절반을 나누겠다고 제안했어. 자이지는 이진이 진짜 바보 같다고 했어. 세상을 구한 사람한테 보상은 안 주고 왜 자기가 받냐고. 마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해. 아마 사랑에 빠져 머리가 멍해진 모양이야. 노이라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자이지와 협상한 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지. 게다가 노이라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노이라가 약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왕은 자이지에게 여자 꼬시려고 약 2병 달라고 했어. 자이지는 이 녀석이 점점 개망나니가 된다 싶어 돈 없으면 안 준다고 딱 잘라 말했지. 이 말을 듣고 이지는 정신 번쩍 차리고 돈 벌러 뛰쳐나갔어. 3일 후 돈 가득 찬 주머니를 들고 약국에 나타났지. 얘가 자기 자신을 마왕이라고 소개해서 모두가 겁먹고 돈을 바쳤대. 라이지가 지갑을 열어보니 동전과 사탕밖에 없어서 약 1병 살 돈도 안 됐어. 알고 보니 다들 얘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정신병도 있다고 여겼대. 약 1병 살 돈도 부족했지만 불쌍해서 라이지가 싸게 1병 팔아줬지. 그때 이진이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중이었어. 이 약을 받으면 자기가 진짜 불쌍한 놈이 될 거라고. 바로 그 순간 노이라가 집에서 나왔어. 이진은 약병을 재빨리 집어 노일에게 건넸는데 의외로 노이라는 이미 약이 있다고 거절했어. 이진이 너무 불쌍해서 크레색에 거절당하고 크레색에 줄 선물도 살 돈이 없고 길거리에서 구걸해도 부족해서 라이지가 또 1병 더 줬어. 자신이 마왕인데도 인간들에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게 상처라서 아예 안 받겠다고 했지. 노이라는 자기 약을 다 마시고 주인한테 1번 더 달라고 했고 그때 이진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 속마음은 이 약만 만들 수 있으면 노이라는 내 것이라는 뜻이었지. 이진은 머리를 숙이며 라이지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 지금 이진 부하 중 누가 이 장면만 봐도 분명 숨을 구멍이 없을 거야. 당연히 라이지는 안 된다고 했지. 자기 가업인 조제법을 공짜로 가르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이진이 계속 눌러앉으려 하니 라이지도 어쩔 수 없이 가게일 도우면서 약은 절대 안 가르쳐주고 언제든 올 수 있다 했어. 이 말을 들은 이진은 라이지한테 몰래 약 조제법 배울 기회라며 엄청 좋아했어. 그 후 미나가 밖으로 나와 모두를 불러 차를 마시게 했어. 이진은 미나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때리려 했어. 그걸 본 미나는 변장해서 이진을 무서워서 똥 쌀 정도로 만들었지. 노이라가 잘 일하는 걸 보고 미나는 이진에게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이진은 일은 안 하고 노이라만 계속 꼬셨는데 그의 모든 고백은 공기 취급당했어. 갑자기 미나가 들어와 이진과 노이라의 운명적인 순간을 깨트려서 이진은 엄청 짜증나며 미나에게 화냈어. 결국 라이지한테 한 대 맞았지. 노이라랑 라이지 빼고는 누구도 안 보이는 엘렌 같은 놈이야 이 녀석은. 손님 응대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밤에 둘이 빵 먹는데 이진이 라이지에게 부탁 하나 했어.
동쪽 세 군단이 인간들한테 밀리고 있어서 팔대마왕을 부활시키거나 인간을 멸망시킬 약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이진이 뇌가 있긴 한가? 자기가 인간인데 왜 마족 편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자 이진은 주제를 바꿔서 노이라는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어. 노이라는 착한 척하는 타입이라서 말이 다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노이라가 진심을 말하게 하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마음 아프게 만들고 싶으면 라이지가 만들어준다며. 라이지가 필요한 재료 리스트를 건넸지. 이진은 재빨리 재료를 다 가져왔어. 너무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바로 뻗었어. 재료를 받은 라이지는 진지하게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 약은 반나절 동안 상대의 진심을 들을 수 있게 해줘. 완성 후 라이지는 노일에게 시음하게 했어. 한 모금 마시고 라이지가 노일에게 자기 생각을 물었지. 노이라는 진심으로 라이지를 좋아한다고 안기면서 대답해서 라이지가 엄청 기뻐했어. 그때 이진이 깨어나 방해했어. 노일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냐고 묻자 싫다고 차갑게 대답해서 충격받고 벽을 부수며 분노했지. 노이라의 대답이 맘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냐고 다시 물었어. 노이라는 부드럽게 라이지가 되면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자기만 라이지처럼 약을 만들 수 있으면 노이라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했지. 환상에 젖어 노이라를 껴안으려다 꼬리에 맞아 문짝 깨지고 기절했어. 미나가 밖에서 약병을 보고 마셔봤어. 이진이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감기 걸릴까 걱정했어. 하지만 속마음은 근무 시간에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니 진짜 죽이고 싶다였어. 미나의 속마음은 모두를 소름 돋게 했지. 라이지는 집 청소하고 노이라는 미나 어깨 마사지 해줬어. 이진이 겁먹고 도망가려다 라이지한테 잡혀서 청소랑 요리 시켰어. 음식이 망작인 줄 알았는데 미나가 한 입 먹고 맛있다며 모두가 엄청 기뻐했어. 라이지는 자기 작품을 다시 보고는 절대 팔지 않기로 결심했어. 만약 이게 부부나 커플 손에 들어가면 끝장이라서. 마지막으로 라이지는 노이라랑 똑같이 생긴 소민형을 만들어서 그 마왕애가 임시로 쓰게 했어. 그 녀석이 자주 가게에 와서 노이라가 진짜 피곤해했거든. 갑자기 집사렌이 와서 공장님과 가족이 라이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저택으로 부르러 왔어. 먼저 공작이 라이지에게 감사했어. 네가 만든 약 덕분에 부인이 연회에서 가장 빛났다고. 다음으로 공작은 요즘 딸 엘렌이 자기만 피한다고 말했지. 그 이유가 라이지가 딸을 꼬셨기 때문이라 의심하고 있었어. 공작은 라이지가 엘렌을 차지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 죽음을 넘어야 한다고 했어. 라이지는 자기 무고함을 한탄하며 변명했어. 그는 아마도 소녀가 반항기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지. 이 나이대 여자애들은 보통 아빠랑 많이 안 섞이려고 하거든. 공작은 이 씁쓸한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분명 어릴 땐 그 애가 공작한테 엄청 달라붙었고 심지어 아빠랑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말야. 이 질문엔 라이지도 답을 못했어. 다만 이 나이 딸애들은 아빠랑 속옷을 같이 세탁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만 알 뿐이야. 듣고 보니 공작은 전에 엘렌 속옷이 자기 옷더미에 섞여 있던 걸 떠올렸지. 그걸 돌려주려다 딸에게서 차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거야. 그 일로 공작은 깊이 상처받았어. 공작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려 하자 라이지가 말렸어. 어차피 아빠랑 딸은 성별부터 다르니까. 그런 민감한 질문을 하면 평생 딸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 마침 조조 얘기가 나오자 조조가 나타났어. 엘렌은 라이지를 끌고 가려 했지만 라이지는 두 사람이 먼저 대화하고 화해하라고 했고 그 애도 동의했어. 밤이 되자 미나가 인형을 안고 있는 걸 본 라이지가 그걸로 뭘 하려 하냐고 묻자 미나는 향수를 살짝 뿌렸다고 했어. 마왕 아가씨가 받으면 분명 엄청 좋아할 거라며. 듣고 라이지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어. 바로 조제 작업에 착수해 공작에게 가져갔지. 이번엔 땀 냄새를 없애는 비누였어. 공작은 써볼지 말지 반신반의했는데 라이지는 안 쓰면 딸이 평생 아빠를 멀리할 거라고 단언했어. 듣자마자 공작은 뜨거운 물 준비하라고 하고 바로 목욕하러 갔어. 목욕 끝내고 난 뒤에는 멋진 포즈로 완전 훈남 모드 주변 여심 싹쓸이했지. 공작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엘렌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 그걸 본 라이지는 공작을 막아서며 엘렌을 품에 안았어. 공작은 자기 딸이 라이지에게 안기는 걸 보고 몹시 화가 나서 당장 놔주라고 요구했지. 그제서야 엘렌은 정신을 차리고 방금 전 남자가 자기 아빠라는 걸 깨달았어. 이 놓친 애가 좀 이상해 보이자 라이지는 연극을 시작했어. 자기가 나쁜 놈 역할을 맡아 엘렌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마음을 털어놓게 만들려는 거야. 그런데 엘렌이 진짜인 줄 알고 완전 좋아해버렸지. 라이지는 할 말을 막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계속 허풍을 떨었어. 공작을 공격하며 딸이 아빠를 냄새나고 변태라고 욕했다고 했지.
공작은 방역하며 태어날 때부터 딸을 사랑해왔다고 말했어. 딸이 가끔 피하려 해도 아빠 사랑은 변함없다고 했지. 공작의 말은 엘렌 마음 깊숙이 닿았어. 엘렌은 달려가 아빠를 꼭 안으며 그동안 무심했던 걸 사과했어.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됐어. 공장님이 라이지를 향해 고맙다고 전하고 만약 네가 자기 딸을 빼앗으려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어. 아이고, 할배 그만해. 그냥 연기일 뿐인데 라이지 같은 훈남한테 수많은 여자들이 쫓아다니잖아. 다음날 미나가 아파서 라이지가 그녀를 돌봐주게 됐어. 미나가 애교 부리며 라이지한테 밥 먹여달라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했지. 미나는 예전에 심하게 아팠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늘 자신을 돌봐줬대. 그때 생각에 미나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 자신이 가족에게 큰 짐이 되고 모두가 고생한다고 계속 생각했대. 라이지는 옆에 앉아 미나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어. 그는 사이진 집으로 내려가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왔고 재료를 다 가져오면 노이라 꼬리 만져도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마왕꼬마코에서 피가 뻥 터졌지. 급히 재료를 찾으러 달려갔고 집에서는 라이지와 노이라가 지하실로 내려갔어. 이리저리 뒤지다가 미나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지. 마침 그때 이진이 모든 재료를 갖고 돌아왔어. 마왕꼬마가 노이라 꼬리 만지려는데 아직도 못 만지고 노이라가 문 밖으로 쫓아냈어. 한참 약을 조제한 끝에 라이지는 특별한 부활약을 만들어냈어. 미나가 엄마 일기에 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엄마의 모습이 3분간 재현된대. 그가 떠나려 하자 미나가 막았어. 엄마의 속마음을 함께 듣고 싶다며. 그리고 약을 일기장에 똑똑 떨어뜨렸지. 엄마가 나타나 미나 병에 대해 한탄하며 너무 슬퍼했어. 아빠가 모든 돌봄 책임을 자기한테 떠넘겨서 속상해하며 울기도 했지. 최고 의사들한테 데려가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 미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 자기가 미나보다 먼저 떠난 이유를 고민하고 있었어. 자식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지. 미나가 결혼할 때는 8대째 전해지는 브로치를 주며 행복하라고 했는데 말을 마치고 사라졌어.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미나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 자신이 엄마한테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줄 몰랐대. 엄마가 모든 걸 희생했는데도 자신이 원망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지. 라이지 덕분에 엄마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서 오랜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며 감사했어. 라이지는 처음 미나를 만난 때를 떠올렸어. 미나는 자신이 100년 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는 수호신이라고 소개했지. 미나를 만나면 다들 도망가 버렸어. 그녀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아무도 남지 않았거든. 지금 와서야 라이지는 왜 미나가 그렇게 마음씨 좋은지 알겠더라. 아마도 엄마가 늘 마음속에 살아서 사랑을 주변에 퍼뜨리는 거겠지. 오늘은 라이지네가 피크닉 가는 날. 라이지는 밤새 불 피우고 달리며 놀고 싶고 미나는 호숫가에서 간단히 캠핑하며 먹을 거 먹는 게 좋대. 그곳은 가족과만 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 추억이 많대. 출발 준비 중 이진이 갑자기 나타나 같이 가겠다고 난리 부르스. 근데 누가 초대한 적 있냐고. 3명이서 미친 듯이 숲속으로 달려가 호수를 찾았어. 잠시 후 호수가 바로 발견됐지. 호숫가가 완전 조용해서 미나도 이상했어. 기억 속 호수는 늘 시끌벅적했거든. 주위를 둘러보니 보호구역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였구나. 라이지와 미나는 앉아 맑은 공기를 만끽했어. 미나는 예전 기억이 떠올라 감정이 북받쳤지. 마왕꼬마는 피크닉 처음이라 완전 신났어. 이진이 즐거워하니 라이지는 낚시 방법을 가르쳐 주려 했지. 두 사람이 물고기 관찰하는 동안 노이라와 미나는 비키니로 갈아입고 몸매 자랑을 했어. 마왕꼬마는 노이라의 섹시한 모습 보고 코피 터져 쓰러졌어. 미나는 라이지에게 코피 났냐고 물어봤어. 만약 대답 안 하면 죽는다고 하자 노이라가 장난으로 물을 튀겨 방해했지. 미나도 뛰어들어 놀고 라이지는 마왕꼬에게 낚시하자고 했는데 정신이 멍해서 안 따라왔어. 그래서 혼자 낚시하러 갔고 물고기 먹이 상자를 꺼냈어. 거기에 물고기 후각을 자극하는 성분이 섞여 있어서 물고기들이 빠르게 몰려들었어. 미끼를 던지자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평범한 물고기가 사라지고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가 미끼를 물었어. 라이지가 온 힘을 다해도 못 끌어올렸어. 내력이 도와줘야 겨우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 올렸지. 끌어올리자 모두가 입을 딱 벌렸어. 괴물이 천천히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거든. 그녀는 몇십 년 굶어서 죽을 뻔했는데 미끼 한 입 먹었더니 온 세상이 아는 거라며 투덜댔어. 아름다운 소녀를 낚아 올린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 근데 대단해. 막상 못해 나오자마자 마왕 꼬마를 자기 전용 의자로 삼았지 뭐야. 마왕 꼬마가 깨어나자마자 그녀를 죽이려 했는데 라이지가 막아서서 꼬마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 그녀는 자신을 비비라고 소개하며 이 호수의 정령이라고 했어. 마왕이 왜 여기 있는지 몹시 궁금해했지.
이진이 비비에게 괴롭히려 하자 노이라가 막아서서 허락하지 않았어. 모두가 친절히 식사 초대했지만 비비는 정령이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라이지가 바로 반박했어. 그러자 비비는 멀리 달아나며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하게 굴다가 뒤에서는 욕한다고 말했어. 그 대신 노이라는 그녀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넸어. 그녀는 마지못해 한 입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다 먹었어. 똑똑하다면 얼른 길을 비켜서 그 애가 지나가게 해줘. 그녀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 동족을 잡아먹는 거나 다름없다고. 예전부터 사람들한테 음식을 받아서 언제나 간식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배가 몹시 고파 죽겠대. 멀리서 작은 신사가 보였는데 그게 바로 비비의 집이야. 사람들이 음식을 주러 오던 곳인데 그녀는 먹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아무도 더는 선물을 주러 오지 않는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을 줄 알았는데 다들 오히려 공감해 줬어. 갑자기 그녀가 무릉덩이로 변해서 바지가 깜짝 놀라서 그녀를 호수에 던졌어. 다행히도 그때 그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녀는 천이 허용치를 넘으면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어. 말을 마치고 물속으로 굴러 들어갔지만 바지는 계속 놀자고 꼬셨어. 다른 재밌는 게임도 많다면서.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낚시 대회에 남아 있었어. 잠깐만에 바지가 첫 물고기를 잡았어. 하지만 누나들 팀도 만만치 않았어. 그들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대회가 끝난 후 각 팀의 물고기 수를 계산해 보니 미나와 뇌라 팀이 우승했어. 많이 잡은 물고기는 잡화점과 우사기 가게에 선물하기로 했어. 남은 건 비비에게 주려 했지만 그녀는 이 선물을 거절했어. 자신에게는 인간들이 예물을 주면서 사실은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일 뿐이라며. 그녀는 자신이 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 바지는 자신과 그녀는 친구라며 친구끼리는 주고받는 게 중요 없다고 했어. 모두가 비비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 그걸 본 그녀는 약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어서 반쪽 근무만 가능했어. 바지는 자신의 콜링제를 그녀에게 줬어. 이것만 있으면 그녀는 항상 인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비비는 약국의 다음 인턴 사원이 되었어.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감격했어. 다음날 아침 비비가 출근했는데 그녀를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구보다도 어린이진이었어. 이 꼬맹이는 비비를 괴롭히려 했지만 비비가 뇌라와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어. 아침 일찍 바지는 새 누나들이 모여 뭔가를 암송하는 걸 봤어. 그가 몰래 다가가서 엿들으려 했지만 새 누나가 바로 그를 쫓아냈어. 갑자기 아나벨은 바지가 누나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약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어. 한참 조제한 끝에 바지는 여성분들을 위한 제모약을 만들어냈어. 완성하자마자 새 여장군에게 건넸고 세 사람은 완전 신나했지. 다음날 뇌라는 꼬리에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바지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 리본을 떼자마자 와, 이 녀석 완전 표범이네. 요 약을 몰래 썼더라고. 이 약은 특히 털이 다시 자라는 걸 억제해서 다음번 시즌까지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뇌라는 듣고는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다시는 마음대로 약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듣고 바지는 뇌라를 위해 털이 다시 자라게 하는 약을 조제해 주었지. 뇌라는 내 털이 다시 자라면 평생 내 마사지기 해줄게. 라며 목숨 걸고 맹세했어. 며칠 후 뇌라의 털은 다시 자랐어. 그때부터 그녀는 바지의 약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지. 아침 아나벨은 모두에게 체육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 바지가 밖에서 보니 이건 분명히 좀 불안한 훈련이구나 싶었지. 먼저 아나벨은 모두가 네, 아니면 아니요, 로만 대답하고 뒤에 명확합니다를 붙이라고 했어. 그리고 모두에게 마을을 한 바퀴 뛰라고 시켰지. 못 따라가면 엉덩이에 채찍을 맞는다니 비비는 완전 겁먹었어. 물속에선 누가 이런 걸 시키지도 않고 누가 엉덩이 때릴 사람도 없으니까. 반항하려 했지만 바로 아나벨한테 혼쭐 나 버렸지. 뇌라는 달릴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조금 뛰자마자 여장군에게 소리쳐 불려갔어. 여장군은 달릴 때 발걸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두 같이 함성을 질러야 한다고 요구했거든. 어제 비비가 바지한테 강해지는 약을 부탁했지만 바지는 아무도 약에 의존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어. 딱 그때 아나벨이 약을 가지러 가게에 들렀고 바지는 기회 잡아서 그녀에게 훈련을 부탁했으니 오늘 일이 벌어진 거야. 모두가 앞에서 달리고 아나벨은 뒤에서 지켜볼 거야. 뒤처지면 여장군한테 채찍 맞는 게 확정이지. 뇌라는 선두에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 라지를 끌고 같이 뛰기 시작했어. 라지는 오늘 점심 쉬려던 참인데 애가 왜 갑자기 나를 이런 착취 레이스에 끌어들이는 거야.
라지가 갓 들어왔는데 벌써 여장군한테 맞기 시작했어. 그 녀석은 왜 저렇게 비명을 지르냐고. 우리 부대 남자들은 다 여장군 채찍을 좋아하는데 말이지. 경주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장군은 모두에게 다시 텀 탄연번 복근 운동을 하라고 명령했거든. 라지는 도망치려다 친구 비비한테 붙잡혔어. 역시 친구는 팔과 다리 같은 존재야.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함께하는 거지. 여장군의 고함에 모두가 겁먹었어. 비비가 밀고 하길 라지가 도망치려다가 들켜서 100대 맞을 뻔했는데 약 조제하러 간다며 얼른 변명했다고 해. 그 말 듣고 여장군은 라지를 풀어줬지. 미나가 보고는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어. 아나벨이 감정을 이래 섞는 건 법 위반이고 팀에도 안 좋다고 말했지. 미나의 말에 여장군은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 라지가 밖에서 소리쳤어. 미나야, 여장군 좀 괴롭히지 마. 훈련도 힘들게 시키고 있다고. 그 말 듣고 미나는 바로 순순히 따랐어. 여장군은 즉시 모두를 눕혀서 복근 운동 500봉번 더 시키고야 말았어. 라지는 집에 도착해서 모두 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약을 조제하려고 했어. 이러면 아나벨 지옥 훈련을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자신의 강력한 약에 다른 재료를 섞을 생각이었지. 말하자마자 바로 조제 작업에 들어갔어. 며칠 후 그는 힘을 키워주는 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어. 이 약이면 고생하며 훈련 안 해도 근육질 복근을 가질 수 있대. 라지가 연습장에 돌아왔더니 모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쳐 있었어. 그는 제때 도망쳐서 다행이라 생각했지. 조제한 약을 여장군에게 건네며 효과를 설명했어. 뇌라는 약을 한 병 들이켰고 마신 순간 근육이 부풀어 올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녀는 오직 프로 운동선수만 느낄 수 있는 근육의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었지. 바지는 밖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민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 했는데 미나 근육도 뇌라 못지않게 대단했어. 미나도 뇌라처럼 근육 속삭임을 들었거든. 이제 두 자매가 서로 칭찬하는 차례야. 내 근육은 마치 산맥 같고 내 복근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라며 자이지를 무력하게 만들었지. 그는 모두에게 약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한 번에 다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어. 다행히 이 약은 1시간만 지속돼서 이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누가 말릴 수 있을지 몰라. 비비는 아직 땅에 드러 누워서 자이지가 없고 집에 데려갔어. 그는 다짐했어. 절대 다이어트나 운동은 안 한다고. 어차피 자신은 약사일 뿐이니까. 며칠 동안 뇌라 곁에 있던 이지는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걸 깨달았어.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어차피 마왕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안 좋아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 꼬마는 뇌라와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어 했고 자이지에게 뇌라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어. 하지만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냐고. 애가 너무 애원하길래 자이지도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 그는 안으로 들어가 뇌에게 왜 이지를 싫어하는지 물었어. 뇌라는 이지의 채취랑 건방진 말투가 싫다고 했어. 자이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엄청 좋아해서 자기 유전자가 들어간 약을 만들 생각을 했어. 그 냄새를 맡으면 뇌라가 이지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만들고 나서 약을 줬는데 한 번에 다 마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이지는 식사 후에만 마실 수 있어. 약이 몸속 세포를 서서히 바꿔서 일주일 뒤면 뇌라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게 되는 거야. 완전 신기해했지. 눈 반짝이며 고마워하고 바로 약을 챙겨갔어. 그가 빨리 만들었다고 칭찬도 하고 사람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였어. 경기에는 새로 만든 약을 주입한 토마토 하나랑 진짜 자이지가 있었어. 뇌라는 냄새로 진짜 자이지를 맞춰야 했지. 자신만만하게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 꼬맹이 같으니라고. 경기가 시작됐고 첫 번째 시도에 못 맞췄지만 두 번째는 바로 진짜 자이지를 맞췄어. 이유는 이지가 키득대는 웃음 때문에 바로 제외할 수 있었거든. 그 꼬맹이는 못 맞췄다며 완전 신나서 뇌라랑 친해지려고 했는데 꼬리한테 한 대 맞고 멘붕 왔지. 결국 이 약 덕분에 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지. 자이지 가족이 밥 먹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와서 밥을 얻어먹었어. 그 사람은 바로 파울라야. 가게가 텅텅 비어서 돈도 없으니 자이지 집에 와서 밥 얻어먹는 거지. 파울라는 계속 여기서 밥 얻어먹으면서 자기도 슬쩍 작업 걸 생각이었는데 자이지가 만만하지 않아서 포기해야 했어. 비비랑 꼬맹이 마왕도 가게에 들렀는데 둘 다 여기 음식 얻어먹으러 온 거지 좋은 일은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비비랑 이지는 가끔 오지만 파울라는 거의 매일 와. 자이지는 이 밥도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파울라가 가게에 안 왔어. 미나는 걱정돼서 혼자 있는 파울라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했지.
그 얘기를 듣고 자이지가 신나서 파울라 만나러 갔어. 도착하니 뭔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 알고 보니 물품 감정 자격증 갱신 시험 공부 중이었어. 그 자격증 따면 가게 주인이 정부 승인 받은 감정사가 되는 거야. 그럼 손님들이 더 믿고 살 수 있게 되지. 요즘 파울라는 집에서 공부만 해서 자이지는 혹시 아픈 줄 알았어. 갑자기 그녀가 손을 잡고 부탁했어. 시험 통과하게 도와줄 약 좀 만들어 달라고. 그 자격증 없으면 가게가 문 닫을 수도 있대. 모레 결과 나오면 가게가 계속 남을지 없어질지 알게 된대.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봤을 때 겨우 10점이었어. 합격하려면 최소 85점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말이지. 시험이 인근 마을에서 열리니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이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 울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집으로 달려가서 서둘러 약을 조제했지. 마침내 24시간 동안 배운 걸 절대 잊지 않게 해주는 약을 만들어냈어. 노이라가 전력 질주해서 약을 파울라에게 전달했어. 이제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야. 파울라는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 자이다가 준 약을 전부 다 먹으면서 말이지. 드디어 시험 결과 발표일이 왔어. 파울라는 신나서 결과를 약국에 가져가 자랑했어. 드디어 영업 허가증을 따냈어. 어젯밤 꼬박 새면서 오직 공부만 했거든. 미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파울에게 보양식이라며 음식을 갖다 주려 했지만 이미 자이다가 최고의 밥상이라고 거절했어. 파울라가 첫 키스를 빼앗으려 했는데 노이라가 막았어. 파울라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 집으로 달려갔지. 약속대로 이진과 비비가 또 와서 바로 먹으러 왔어. 가게가 마치 무료 급식소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운 날 비비가 햇볕 아래서 얼음물을 마시며 피부 상태를 살펴보더니 미나처럼 투명하고 매끈해지고 싶대. 근데 미나는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이진이 노이라의 볼을 만지려 했지만 자이다가 경계선을 그어 막았어. 넘어가면 당장 맞는 거야? 라이지가 비비의 의도를 알아챘어. 그녀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지? 미나도 죽기 전에 한번 써보고 싶어 했어.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면 여자애들한테 엄청 인기 많을 거라 믿어. 요즘 집안 살림비가 늘어서 판매해서 보충하려고 해. 가족들이 좀 더 여유롭게 지내게 말이지. 라이지도 그 말에 동의해서 돈 벌 기회가 생겼어. 잠시 후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냈지. 자외선 피부의 적을 막아주고 피부를 더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줘. 갓 만든 제품을 두 자매가 먼저 써봤어. 두 사람 눈이 반짝이길래 라이지가 어쩔 수 없이 사용법을 알려줬지. 한 번에 조금만 덜어서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라야 해. 바로 바르고 나서 두 자매는 햇볕 쬐러 나갔어. 이제 어떤 햇볕도 두렵지 않아. 햇볕 아래에 있어도 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완전 신났어. 이 제품과 쿨링젤은 무더운 여름철에 엄청 잘 팔릴 거야. 뇌라가 일어나서 다들 즐기는 걸 보고 라이지에게 자외선 차단제 써보고 싶다고 했어. 미나는 놀랐어. 뇌라는 평소 화장품 같은 거 안 쓰는데 오늘은 갑자기 쓰겠다고 하니까. 아마 사춘기 때가 다가오는 모양이야. 비비가 라이지 앞에 와서 자기 피부를 만져보라고 했어. 한 번 만져본 후로 라이지는 계속 만지고 싶어졌어. 너무 부드러워서. 뇌라도 다가와서 만져보라고 했지. 너무 많이 발라서 볼이 두 개의 찐빵처럼 말랑말랑해? 정말 남자들이 안 넘어갈 수 없겠다. 이진도 노이라 볼 만지고 싶었지만 그녀한테는 이상한 놈으로 보일 뿐이야. 이걸 보고 라이지가 얼른 조용히 하라고 집 안으로 데려갔어. 이진의 성에선 집사가 자책하고 있었어. 원래 마왕이 원하는 약병들을 다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마왕을 찾을 수가 없다고. 다음날 뇌라는 또 다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라이지에게 만져보라고 했어. 라이지가 요즘 뇌라가 이상하다 느끼자 미나가 설명해줬어. 뇌라와 비비는 절친인데 라이지가 비비만 신경 쓰니까 뇌라가 질투해서 그런 거래. 곧 마을 사람들 다수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러 왔어. 미나 예상대로 자외선 차단제 열풍이 마을 전체로 번졌어. 덕분에 라이지 가족은 식비 걱정을 좀 덜게 됐어. 라이지는 바가 집안 잔치에 초대받았어. 이 잔치에는 마을 사람들과 최근 바가 가족을 도운 사람들 모두가 초대돼. 라이지는 엄청 걱정했어. 예전에 살던 세계에서의 회식 같아서. 그때는 매일 상사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거든. 진짜 이런 잔치 가기 싫었는데 두 꼬맹이 눈빛 보고 결국 승낙했어. 잔치날 사람들은 모두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라이지는 그냥 평소 옷차림이면 된다고 생각했어. 뭐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 있나 싶었거든. 근데 두 아이는 달랐어. 잔치에서 누나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멋지게 입으라고 했지. 이지는 그 말을 듣고 마왕 복장에 왕홀까지 들면 완벽하다고 군사 역할을 자처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두 꼬맹이가 완전 반대했어. 노이라가 마왕이면 그 옷을 걔가 입지 왜 우리한테 강요해 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지는 주제를 바꿔서 잔치에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어. 대신 기본적인 사회 예절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말을 듣고 노이라가 그에게 한 대 맞으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 마음 편해지나 싶었는데 시금일단 형님, 둘이 또 자주 가게에 들르면서 라이지를 괴롭혔어. 둘 다 연회에 초대받긴 했는데 문제는 도제가 술이 엄청 약하다는 거야. 한두 잔만 마셔도 바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자신이 병 안에서 뒹굴고 있었대. 덕분에 누나한테 들켜서 멍청한 얼굴 보고 웃음거리 됐지 뭐. 그래서 오늘 도제가 라이지한테 1000잔 마셔도 안 취하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안나벨 앞에서 좀 남자다움도 보여주고 데려다 주기도 하려고. 맞아, 술에 약하긴 해도 그래도 걔는 진짜 예쁘니까 도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말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착수했어. 간 기능 강화에 입 냄새랑 위 역류까지 막아주는 약을 만들어냈지. 그걸 바로 뇌라한테 맡겨서 도제한테 급송했어. 집에서는 미나가 라이지한테 연회를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어. 전에 라이지랑 뇌라 만나기 전까진 혼자서 집에만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졌지.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게 됐으니까. 라이지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활력이 넘쳐나더니 우울함이 싹 사라졌어. 둘이 같이 연회 준비를 시작했지. 미나는 지하로 내려가서 다들 입을 멋진 옷을 찾았는데 100년이 지나서 그런지 옷들이 다 망가져 있었어. 입을 수가 없게 된 거지. 그걸 본 라이지가 바로 천복원 약을 만들었어. 뿌리기만 하면 옷이 새 옷처럼 복구되는 마법 같은 약이야. 집사 아저씨는 여느 때처럼 마왕치 애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 이번에는 다행히 파울라가 찾아내서 라이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줬지. 뇌라는 집에 돌아와서 미나가 새 옷 입은 걸 보고 칭찬을 멈추질 못했어. 미나는 뇌라를 데리고 라이지 멋짐 보여주러 올라갔는데 마침 라이지가 옷 갈아입고 있어서 둘 다 쑥스러워서 창문 닫아버렸어. 옷 입고 다니 넥타이 하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 아마도 예전 세상에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 듯해. 매일 똑같이 괴롭힘 당하고 아침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거든. 근데 지금은 항상 즐겁고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파울라가 손님을 한 명 데려왔어. 이지는 집사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고 엄청 놀랐지. 임무 끝내고 파울라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서 기분 최고였고 집사는 이진이 일주일에 4번이나 가게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 라이지는 왜 이진이 집사한테 보고 안 했었냐고 엄청 화냈어. 그러자 이진은 내가 마왕인데 뭘 보고 하냐 하고 당당하게 말했지. 뭐야, 감히 반박해. 그럼 라이지가 널 바로 해고한다 하고 라이지가 협박했어. 그걸 본 이진은 바로 태세 전환해서 용서를 빌었지. 라이지가 마왕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집사는 스스로 그를 마왕으로 임명하고 이진 교육을 맡겼어. 옛날 세계에 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에 꽉 끼어 타고 회사에 출근했어. 회사에 도착하면 상사들한테 엄청 치이고 괴롭힘 당했지. 영업일이 정말 싫었지만 밥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했어. 얼굴을 묶고 우는데 갑자기 완전 다른 환상적인 세계로 전이 됐어. 특이한 건 나무를 보기만 하면 이름과 효능이 전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내가 내 볼을 만져보니 약초를 식별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갑자기 동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어. 달려가 보니 부상당한 늑대 한 마리가 있었고 옆에는 지혈용 약초 바구니가 있었어. 늑대한테 약을 먹이려 했는데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내가 냄새 맡아보니 너무 역겨운 냄새였어. 그래서 더 향긋한 약을 조제해서 늑대한테 먹였어. 약을 먹자마자 그 늑대가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 소녀는 나를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목숨 구해준 고마움에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연회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 나는 바로 옷 갈아입고 마차를 타고 떠났는데 집에는 왜 가게에 아무도 없냐며 이진이 멍하니 있었어. 라이지는 연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여자애들한테 눈길을 한 몸에 받았어. 여자애들이 수줍음 없이 라이지를 에워싸서 나갈 틈이 없었어. 한편 내 친구 제로도 별 다르지 않았어. 하렘 멤버 보충하려고 여자애 꼬시려는데 페리스한테 들켜서 그녀가 폭발해서 칼 들고 그 변태를 쫓아냈어. 술자리에서는 도제가 영업 후 술잔 비우면서 대장 누님을 깜짝 놀라게 했지. 이제 연회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돼. 쿠루루가 연회장에 등장하자 모두 환호성이 터졌어. 이지는 늦게 와서 연회에 못 들어갔는데 집사가 불쌍하다며 2명 만에 파티를 열어줬어. 라이지는 우리 집 두 미녀와 즐겁게 춤을 췄어. 이 세계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애니의 결말이야. 여러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해.